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거대한 기술 혁명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아주 흥미롭게 서 있는 기업, 테라다인입니다. 요즘 다들 AI 하잖아요? 정말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엄청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열풍의 속도를 뒤에서 조용히 늦추고 있는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테스트 병목 현상. AI 칩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지니까 불량품 하나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둘째는 노동력 병목 현상. 최첨단 자동화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정작 이걸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엄청난 문제를 동시에 풀어버릴 수 있는 열쇠를 준 회사가 딱 하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보이지 않는 거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테라다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테라다인의 첫 번째 심장이자 회사를 먹여 살리는 엄청난 캐시카우, 바로 반도체 테스트 사업부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엔비디아 최신 AI GPU 딱 한 장 가격입니다. 이러니까 불량품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이 칩이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고 복잡한 칩의 세계에서는요, 테스트라는 게 그냥 품질 괜찮나?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 못하면 저 $10,000,000짜리 칩도 그냥 비싼 돌덩이가 되는 거니까요. 이 차트 딱 보시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과점도 아니고 그냥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죠. 테라다인이랑 일본의 라이벌인 어드반테스트,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 표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테라다인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칩처럼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반도체 테스트의 왕이었고요. 어드반테스트는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의 강자였어요. 각자 자기 영역이 있었죠.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HBM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니까 이 둘의 경계가 그냥 확 무너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열려버린 거죠. 자, 58.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테라다인의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같은 거 다 빼고 이 회사가 순수하게 장사해서 얼마나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이에요. 시장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막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테라다인의 두 번째 심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 로보틱스 사업분입니다. 테라다인이 로봇 사업을 키워온 과정을 보면요. 정말 똑똑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2015년에 협동 로봇의 선구자인 유니버설 로봇을 인수하고 2018년엔 공장 물류를 책임지는 MIR을 인수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손잡고 로봇에 강력한 AI 두뇌를 달아주기로 한 거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물리적 AI로의 전환. 로봇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깡통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진짜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막 30, 40% 싼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건 사실상 답이 없죠. 그래서 테라다인이 아주 중요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싸우겠다. 엔비디아의 AI라는 최강의 두뇌, 그리고 수백 개 파트너사들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의 힘으로 아예 다른 차원의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반도체 테스트랑 로보틱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가, 여기에 테라다인의 진짜 무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라다인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입니다. 첫째, 반도체 테스트라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문지기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아주 높은 마진의 현금을 계속 벌어들입니다. 그렇죠? 둘째, 그렇게 번 돈을 어디다 쓸까요? 바로 로보틱스라는 미래에 몽땅 재투자하는 겁니다.
현재의 돈으로 미래를 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만들고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시장 하나에만 의존하는 위험도 줄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이렇게 멋진 그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 리스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둘째는 애플 같은 특정 큰손 고객 한두 군데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높은 의존도. 셋째는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이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많이 반영해서 좀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부담감이 숫자로 딱 보입니다. 시장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이미 테라다인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격이 듬뿍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모든 가능성과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테라다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핵심적인 2가지 시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테라다인의 두 얼굴이죠. 하나는 AI 혁명이라는 초고속 하이웨이에서 반드시 돈을 내고 지나가야 하는 아주 독점적인 톨게이트 같은 핵심 인프라 기업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로봇이라는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로봇에 투자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관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스크린 속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라다인처럼 한때는 그냥 하드웨어 회사로 불렸지만 이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